네, 동네 뒷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활 탑니다. 이미 일부 민가까지 덮쳤습니다. 곧 마을 전체를 다 태울 기세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몇 년 뒤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물을 아껴야지 하면서 표주박으로 물을 조금씩 떠서 뿌리면서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소방차, 소방헬기 모두 총동원해서 물을 퍼부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불황이 올 것 같다고 난리죠. 그런데 한국 언론들 참 이상합니다. 산불이 나서 민가까지 다 타게 생겼다고,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몇 년 뒤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표주박으로 물을 조금씩만 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쓰지 말자, 소방차 동원하지 말자. 소방차도 있고 소방헬기도 있고 물도 아직 풍부한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불이 막 번져서 민가까지 다 타고 사람들 다 죽으면 그때는 언론이 책임질까요? 정부에게, 국민들에게 물을 아꼈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죠.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 유연하지 못했다, 세계 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100% 확실합니다. 불나서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물 아끼자는 언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희귀합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언론.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오늘 국내외 자동차 시장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봉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랜만이시죠? 예, 몇 개월 만이세요? 글쎄요, 한 3개월 됐나요? 3, 4개월 됐나요? 네. 그동안에 코로나19가 터져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소셜 디스턴싱을 아주 예. 충실히 한다고 예. KBS까지 못 걸어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런 재치 있는 대답을.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굉장히 지금 오히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동이라는 거하고 공간이라는 거는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머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네요. 예. 이번 코로나가 사실 컨택트리스, 뭐 이제 콩글리시로는 언택트. 예. 그래서 일단 닫지 마라 예.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동은 굉장히 줄었고요. 대신에 물건이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위주가 많이 되다 보니 그래서 자동차의 판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처음에 초유의 일인데 공급단과 수요단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급단과 수요단. 예. 뭐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차는 총 3만 개가 되는 부품이 다 모여야 완전한 자동차가 되는데 예. 그 수많은 업체들 중에 또 코로나에 많이 확진이 되거나 하게 되면 공장을 다 폐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이제 먼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좀 많이 높여놓은 편입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이제 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중국에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중국이 많이 어려워졌죠. 사드 이후에. 예. 그러다 보니 부품사 활용 차원, 그다음에 또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쪽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사실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한에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 서플라이 체인이 먼저 무너지다 보니까 공장이 한국까지 멈추는. 예.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정말 중요하구나도 깨닫게 해줬는데 예. 문제는 중국에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게 글로벌리 계속 확산이 되면서 사실 한국 업체를 먼저 건드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미국까지 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아주 아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좀 나왔죠?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3월까지는 저희가 3월 11일 날이 아마 그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게 아마 3월 11일.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은 인지하지 못하다가 한 15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1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깊게 터치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4월달 돼서 본격적으로 얼마나 아픈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한국 업체만 잠깐 살펴볼까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글로벌리 마이너스 56.9% 생산량이 감소했고요. 기아자동차가 마이너스 41.1%. 그다음에 쌍용차가 마이너스 46%. 르노삼성은 그나마 다행히 이제 XM3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4.6%. 한국 GM이 이제 마이너스 26.7%. 이게 4월달의 성적표입니다. 내수랑 수출이랑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수는 좀 나았죠. 내수는 좋았습니다. 내수는 오히려 4월달에 국내 내수 판매는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신차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좋았는데 이게 수출뿐만이 아니라 해외 생산까지 같이 포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판매라는 거는 수출 플러스 현지 생산까지 합쳐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은 내수가 아무리 탄탄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8%밖에 안 됩니다. 내수가. 그렇죠. 나머지가 힘들어지게 되면 아무리 국내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출이라는 거는 현지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현지에 있는 딜러들이 사줘야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4월 달에는 우리가 딜러 트래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직영 체제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직원이 우리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유튜브로 차 어때, 성능 어때라고 다 보고 서칭하고 그냥 전화해서 저 계약할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쪽은 딜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좀 많이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요. 4S라 그래서 이제 뭐 세일즈, 뭐 스페어, 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가지 정도를 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쪽은 예를 들면 차 가격을 깎아주게 되면 뭐 서비스 쪽에서 많이 뭔가를 또 얻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딜러들의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딜러들을 한번 방문해보지 않으면 손해보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딜러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멈춘다 그러면 뭐 소비자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장도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없고 저도 6,000불 한 7,800만 원 정도까지 깎아서 사봤어요. 맞습니다. 권한이 막강하고요. 나다라 그래서 노스아메리카 딜러 어소시에이션 나다라는 데도 파워 집단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도 눈치 보느라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뭐 소비단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 공급단에도 문제가 있으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4월 달에는 거의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그래서 워킹 캐피탈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는 게 불이 났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자동차는 불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지금. 생산 기지도 사실은 폐쇄된 데들이 좀 있었잖아요. 많이 폐쇄가 됐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멈췄고요. 셧다운이 다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5월 4일 날 그나마 조지아하고 알라바마 주가 약간 친공화당파기 때문에 그 다행이네요. 조지아에 그렇죠. 있는 게 조지아가 제일 먼저 지금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야 괜찮아 열어 했더니 이쪽은 바로 열었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야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지 해서 계속 미루다가 아마 18일이나 14일 정도에 아마 차례를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열려야 뭐 물건을 만들고 그래야 또 판매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하여튼 4월 한 달 동안 아주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그러면 자동차 업계도 우리 뭐 경쟁자들이니까 그쪽도 많이 어려웠겠습니다. 일단은 뭐 월별 판매를 저희가 뭐 다 이렇게 서칭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는 이제 대충 이제 자동차 협회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3%. 중국은 저 2월 달에 아주 혹독한 숫자를 한번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2월 달에 여기는 이제 저 2주 동안 마이너스 92%, 4주 동안 마이너스 80%.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 멈춰버린 거죠, 그냥. 마이너스 9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대 팔린데 8대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딜러 시스템이에요. 미국하고 똑같이. 딜러들이 다 멈추다 보니까 판매 자체가 안 된 거고요. 일단 뭐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너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왜 그냥 뭐 차를 사러 갈 여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모두 다 멈춰버린 거죠. 차 사러 가겠어요 지금. 독일도 4월 달에 마이너스 61%. 그냥 브라질 마이너스 77%. 프랑스 마이너스 89%. 영국 마이너스 97%. 그다음 인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는 마이너스 100%는 뭐예요? 한 대도 못 판 겁니다. 한 대도 못 팔았다고? 그래서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후대가 아마 저 역사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싶을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전쟁이 나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 군용 무기라도 생산하겠죠.
엄청나네요. 아마 2분기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자동차 업체의 EPS 즉 실적이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될 거다라고 대부분 다 포커싱을 하고 마이너스 있습니다. 40%. 그 정도면 잘 버티는 거죠. 예. 2분기를 거의 잡아도 이제 놀아야 되게 생겼으니까요. 이게 참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적자가 어느 정도로 될지 문제인데 국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까? 그러면 내수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았던 게 말씀드렸지만 내수 때문에 그런데 예. 현대자동차가 아시는 것처럼 GV80, G80, 그다음에 아반떼, 그다음 뭐 투싼 페이스리프트, 투싼 이제 신형 뭐 이런 차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와, 작년에도 GV80 진짜 크더라고요. 네, 그랜저, 예. 팰리세이드 이런 녀석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신차로 무장이 돼 있는 데다가 아직도 이제 백오더를 해서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국내는 대기 수요가 많고 해외 쪽은 딜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내 소비자 먼저 채워주고 나중에 미국의 이 신차들 나올 때쯤 됐을 때 대거 몰아줄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우리는 세이프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략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거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잃어버린 5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전략에 좀 실패가 있었는데 예. 재고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쓰는 시기가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재고에 대한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래서 안 팔리는 차는 안 만들 수만 있으면 그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우리 노조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예. 노조분들이 사실 좀 약간 애를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 잘 팔리는 차를 안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애간장이 타지만 예. 또 안 팔리는 차를 꾸역꾸역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애간장이 타거든요. 그게 안 팔리는 차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것하고 노동조합하고는 무슨 관련이 그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별로 사실 또 노조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이 팔리는 쪽은 사실 굉장히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갈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일정량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리고 또 이제 MK 회장께서는 만들어 그러면 무조건 다 팔린다는 지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팔아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5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안 팔리는 차 조합 그 어셈블리 공장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량 쪽에서 안 팔리는 차량으로 빼면은 그게 뭐 강등이고 뭐 임금 삭감이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군요. 생산 유연성이라든지 이제 노동 유연성의 문제가 사실 전원 배치라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야 이거 우리는 일손 딸려 저기는 예를 들면 좀 놀아요. 그러면 노는 쪽에서 라인에서 사람을 좀 빼서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막 그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군요. 사실은 이제 뭐 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이해는 가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더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 어떤 회사 이익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각 회사원들 또 이 구성원들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익을 맥시마이즈 해야죠. 일단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V자 반등을 좀 얘기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자동차를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딱 시가총액 10위로 밀렸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그래 삼성전자 우선주만도 못한 거죠. 못해요. 원래 삼성전자 우선주가 워낙 큽니다 또. 크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예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제가 제일 바빴을 때가 그렇죠. 자동차 화학 정유. 뛸 때는 당시에는 뭐 2위, 3위, 4위가 다 자동차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동차가 화려했는데 자동차가 지금 10위, 기아 자동차가 23위까지 밀려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모비스, 그다음에 기아차. 기아차가 뭐 10등서부터 23등까지 사실 쭉 밀린 거니까 사실 자동차가 많이 밀렸고요. 당시에 한 13만 원 하던 주가가 이제 6만 원대까지 크게 밀렸다가 지금 이제 9만 원대 정도니까 사실은 1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정도로 싼 거거든요. 보통 장치 산업은 PBR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렇죠.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해서요. 장부가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싸니라는 부분인데 많이 떨어졌을 때 0.2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산 가치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죠. 다 그냥 고철로 팔아도 이거보다 많이 번다 정도로 많이 밀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반대의 개념이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제 성장이 높은 기업들은 어닝 즉 실적이 안 나와도 굉장히 멀티플을 높게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죠. 지금 이제 결국은 컨벤셔널 그다음에 뭐 아날로그 뭐 약간 이제 옛날 이제 구산업이라고 분류되는 쪽은
오히려 이렇게 역차별을 좀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좀 내려갈 것 같다. 사양 산업이 될 것 같다.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반대로 테슬라 같이 미국에서 야 이제는 자동차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 텐데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때문에 사실 주가가 3분의 2 토막이 났었습니다 원래. 그랬다가 많이 올랐죠. 다시 올라와서요.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2배 이상 오르고 나니까 또 990불에서 지금 한 740불 정도 됐나요 지금? 그 테슬라 그 저 사장님이 또 아이고 너무 비싸다고 맞습니다. 뭐 자기 회사 주가를 비싸다고 막 그래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10년 동안 뭐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투자자들도 고무돼 있죠 지금. 야, 예. 이제 드디어 흑자가 됐구나.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야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를 섞어 넣어야 되는데 예.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내연기관차를 만들게 되면 그래도 이익이 제법 큰데 전기차를 섞어 넣게 되면 대당 적자가 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를 섞어 넣으면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10년 동안 전기차만 만들었던 테슬라는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부분 때문에 예. 사실 아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교차점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테슬라는 승승장구할 것 같고 특히 완성차는 이번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네요. 뭐 좀 그런 뭐 저희도 이 자동차 NRC는 오래 했습니다만 참 지금 국면을 보고 있으면 참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을 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명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생존을 해야 된다.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해외 경쟁사들이 사실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뭐 GM이나 포드나 뭐 이렇게 좀 경쟁사들이 좀 무너지면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뭐 시장 점유율을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온다든가 그렇게 제가 좀 어려운 질문 좀 해볼게요. 예. 아까 처음에 이제 불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쌍용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쌍용차에 불이 났어요 지금. 쌍용차에 불이 났어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근데 불이 좀 빈번하게 나네요. 빈번하게 나는데 참 네. 그게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외국 업체는 그냥 한두 개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그 솔직한 저희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자동차는 아까 PBR 말씀 좀 드렸지만 예.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정말 애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고용 유발 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아마 건설 다음에 높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안 좋은 표현으로는 약간 좀비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죽어야 될 때 기업들이 많이 뭐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 고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무한 경쟁의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엎어지는 애들이 나와야 예. 승승장구하고 치고 나가는 쪽이 더 커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통하는데 예전에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IMF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대우자동차 쌍용자산 무너졌지만 다 살아있죠 지금. 그렇죠. 예. 절대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보면 사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서 중국까지 끼는 바람에 이쪽에서 메이커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이쪽은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당시 2008년 9년도를 약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당시에 챕터 11 그래서 예, 그랬죠. 예. 결국 이제 살려야 될 회사가 됐던 게 이제 파산 후에 예. 결국 이제 회복시켜야 될 회사로 지적됐던 게 GM하고 크라이슬러였습니다. 예. 이 두 개가 챕터 11 통해서 출자 전환까지 해서 뉴 GM으로 다시 거듭났죠. 참 근데 GM이랑 포드 차들은 정말 그 애국심으로 거기도 사는 것 같아요. 애국주의로. 근데 예. 미국은 또 특히 이제 do it yourself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픽업 트럭의 판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픽업 트럭의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예. 한국 자동차가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개척을 했을 때는 당시에 미국 애들이 승용차를 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몸집 큰 친구들이 그 작은 뭐 엑센트에 타가지고 예. 운전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야 이거 조롱을 그랬는데 하고. 예. 근데 픽업 트럭이 뭐 아시겠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라이트 트럭이 지금 70% 넘습니다. 그 나머지 30%가 이 세단형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단이 위축됐고 그렇군요. 예. 이제 라이트 트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픽업만 사는 거죠 미국 애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업 트럭은 한국 너 들어오지 마, 일본 너 들어오지 마 다 막았기 때문에 예. 미국 현장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크게 막아나고 관세도 완전히 다르게 제시가 돼 있죠.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버틴다고 한다면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면서 효율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좀 드리던 말씀 좀 마저 드리면 당시 그 미국 빅3라 그러면 GM, 포드, 크라이슬러인데 지금 제일 힘든 업체가 포드입니다. 예. 포드가 이제 아마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폴론 엔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용 등급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투자 부적격 등급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얘들이 폴론 엔젤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로금리 시대에 7에서 8% 정도 조달 코스트가 있지 않으면 자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가장 좀 어려워져 있고요. 부채 비율이 640% 넘습니다. 640%. 그래서 포드가 당시로서는 GM하고 크라이슬러가 무너졌을 때 미국의 자존심이다. 포드는 살았구나였는데 이 반대로 그렇죠. 살아남았던 포드가 가장 힘들어진 거죠 지금. 포드는 선전할 때도 이렇게 미국 성조기를 자주 등장을 시키고 이번에도 그 인공호흡기 있잖아요.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니까 포드가 나서서 우리 그냥 공장에서 지금 자동차도 못 만드니까 인공호흡기 만들게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인공호흡기 만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살아남아야 미래로 갈 수 있는데 포드가 최근에 이제 내놓은 뉴스를 보게 되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드가 픽업 트럭 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포드 F150이라는 트럭이 맞습니다. 미국 내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뭐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 1위인데 F 시리즈를 전기차로 만들 때 포드 기술이 아닌 리비안이라는 스타트업의 플랫폼을 쓰기로 했었어요. 이 리비안은 뭐 제로에서 100km까지 가릴 때 3초대밖에 안 걸리고 거의 괴물입니다. 픽업 트럭이. 스포츠카네요. 스포츠카. 그렇죠. 그래서 워낙 히트를 쳤고 GM하고 포드가 둘 다 구애를 했죠. 야, 니네하고 우리 전략 제휴맺고 싶어. 근데 이제 포드 F 시리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리비안이 포드한테 그럼 우리 플랫폼 너희한테 팔게. 왜 또 리비안에는 또 아마존도 엄청나게 7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죠. 그런데 이제 리비안하고 제휴를 끊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포드가 지금 당장 서바이벌이 아마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GM 같은 경우도 메이븐이라는 이제 카쉐어링 업체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포기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바이벌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나둘씩 좀 포기하는 부분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국가가 이 기업들 좀비로 만든다를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제가 썼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사실 정부 입장이라면 아마 두 개의 어떤 이제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을 살리자. 근데 그건 전통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고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한국도 어제 이제 뉴딜 정책 뭐에서 윤곽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0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스마트 SOC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EV 충전소, 급속 충전소를 몇 개를 만들고 아마 그런 것들 포함될 겁니다. 근데 미국 역시도 50만 개의 급속 충전기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각국마다 동일한 돈이 투입됐을 때 이거를 결국 과거지향적인 기업들을 살리는 데 더 많이 쓸 거냐? 아니면 미래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데 더 돈을 많이 쓸 거냐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하겠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천문학적 돈이 기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쓰이겠지만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회복이 빨리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아마 이런 상황이 좀 오래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마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뭐 자동차 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어떤 행보에는 정부들 아마 과감하게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쪽도 스마트 시티라는 인프라를 건설을 해놓아야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이제 세종시 같은 데가 시범 도시로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아마 그렇게 투 트랙을 할 겁니다. 뭐 쌍용차를 지원하되 예를 들면 또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에는 또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재교육도 받고 이른바 이제 신산업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죠. 실업률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갖추자는 게 아마 이번에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역시도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 요소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5G가 뭐 제로 레이턴시라고 해서 지연성이 전혀 없는 예. 통신이 담보가 돼야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특히 레벨 4, 5가 되면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대신 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귀책 사유라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업체 탓인지 통신사 탓인지 뭐. 아니면 센서를 만들 쪽 센서 불량이 났을 때는 귀책 사유가 뭐 센서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알고리즘. 예를 들면 어떻게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라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거기서 AI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V2X라고 해서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V2V면 차와 차 간 예. 통신, V2I면 Vehicle to Infrastructure. 그래서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마 이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예. 예를 들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교차로입니다. 예.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차로가. 음. 그래서 교차로에서 만약에 이제 기역자 형태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달려오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할 거냐는 그렇죠. 4차로에 있는 스마트 뭐 CCTV나 아니면 가로등 아니면 무슨 뭐 신호등 이런 쪽에서 미리 잡아서 예. 통신으로 다가오는 차에 쏴주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복잡합니다. 이 제대로 잘 장착이 돼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날씨나 진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카메라 센서가 좀 가려졌다. 그러면 그거 누구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리던던시를 그래서 이 다중으로 결국 이제 보호를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센서 이런 많은 센서들이 그래서 뭐 사람도 오감을 쓰듯이 센서가 이제 중복이 돼서 중첩이 예. 돼서 센싱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센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거군요. 충분히 감지가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아마 투자가 들어가서 아마 자동차 업체가 예.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예. 아마 이 미래 자동차로 가려면 하여튼 이 어려운 걸 잘 극복해야 된다. 예. 가 일단은 뭐 제가 좀 드리고 아니 싶은 근데 말씀입니다.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국내 차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뭐 전기차가 좀 늦었다 이런 비판을 그 전에 받았었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당장 소비자들은 야 그래도 뭐 가솔린 차나 이런 거를 타고 다니는 게 아직은 이득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보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지 않나 몇 년을 더. 그러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한테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게이트가 발생했을 때 사실 독일 메이커들을 다 디펜스를 해줬어요. 예. 야 우리 기업들이 그럴 리 없어. 라고 정부가 나서서 일단 이 신뢰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담합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 독일도 기업을 용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기업 평균 연비 제도나 아니면 CO2나 NOx 배출량을 현격히 낮추는 굉장히 터프한 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도만 되면 당장 노르웨이하고 뭐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입니다. 아예요? 법적으로 내연기관 판매를 못합니다. 아 그럼 수출도 못하네 내연기관은.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 판매 뭐 73%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난 못 지키겠다고 얘기했더니 당시에 러스벨트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만드는 쪽을 보호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유가의 전략하고도 같이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발견된 이후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의 활용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엑슨 같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지지 세력들이 정유사가 있기 예. 때문에 셰일가스를 활용한 결국은 이제 모빌리티는 걔들이 생각했을 때는 라이트럭입니다. 왜냐하면 픽업같이 강력한 애들은 휘발유를 가지고 그냥 그 마초 기질이 있는 미국 예. 애들의 그 약간 그런 것들을 휘발유 가지고 많이 봤는데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리비안 같은 쪽이 그리고 아마 이번에 사이버 트럭 혹시 보셨나요? 사이버 트럭. 테슬라가 만든 사이버 트럭을 보시면 예. 전기 이제 픽업 트럭하고 포드 F150하고 서로 이 싸워요? 쇠줄을 딱 끌고 예. 서로 제가 봐도 바퀴를 굴려가지고 누가 끄는지. 어. 근데 완승을 거뒀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테슬라가? 트럭이. 예. 그러니까 전기 픽업 트럭이 내연기관 트럭보다 훨씬 토크가 센 거죠. 힘이 훨씬 센 겁니다. 견인력이 훨씬 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사이버 트럭에 또 백오더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대기 수요가. 그래서 사실은 휘발유를 쓰는 것도 사실은 그 픽업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야 아시아에서 만드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작은 차들은 다 전기차로 가라 그래. 우리가 그쪽 잘 못하니까. 그렇죠. 대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라이트 트럭은 휘발유로 간다. 사실 이렇게 투 트랙을 놨습니다. 완전 확연히 나눠졌던 정책이었는데 예. 전기차가 트럭을 너무 잘 만들고 있는 거죠. 야, 당황스럽네요. 정말 그렇죠. 당황스럽네. 예. 그 유가라는 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TC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서 예. 내가 이 차를 사서부터 폐차시키는 그 기간 동안 예. 세금, 보험, 그다음 그러니까 기름가, 그렇죠. 그렇죠. 예. 감가상각까지 예. 다 고려했을 때 얼마니라는 게 중요한데 전기차가 매력이었던 건 뭐냐면 차값이 아주 비쌌지만 전기 충전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TCO가 오랫동안 차를 탄다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보는. 그리고 심지어는 노르웨이 같은 데는 전기가 공짜였어요. 아. 왜냐하면 그쪽은 수력 발전이 98%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입니다, 전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전기차처럼 친환경 하게 되면 너 공짜로 써도 돼.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는 특히 노르웨이 같은데 수력 발전이 아주 잘 되는 국가들은 그냥 100% 전기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예. 전기를 만들려면 그렇죠. 휘발유나 뭐 석탄이라든지 예, 아니면 화력 발전. 원자력 예.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LNG를 태워야 되는 화력 발전일 경우에는 어떻게든 CO2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섞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이건 포트폴리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가는 거지. 그냥 도요타도 수소차를 한다며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전기의 수급이 애매한 국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두 개를. 그래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만 있으면 그냥 전기로만 가면 되는데요. 예. 트럭,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700에서 800km 정도는 배터리를 실고 가야 500km 정도를 항속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럭하고 버스는 그러면 3톤? 배터리 크게 커지니까. 커지죠. 예. 항속거리를 그 정도 갖고 가려면 그러다 보니 수소가 훨씬 더 마땅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큰 항모 그다음에 예. 이런 쪽은 다 수소 발전을 장착하는 게 맞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활발한 담론이 오고 갈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수직 이착륙을 해서 하늘 나는. 예. 이게 아까 이제 제가 2차원 공간에 도로 말씀드렸더니 잘 좀 복잡하네요.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님. 예. 근데 3차원 공간은 어떨까요? 3천 공간은 아무래도 사고 나기가 적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워낙 고도별로 제가도 켜켜이 다닐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이 넓은데 아무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인프라 투자도 철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하철 1km 구간을 뚫는데 1,300억이 듭니다. 한국만 해도 1km가. 예. 땅값도 비싸고. 왜냐면 뭐 땅값도 사실 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은 제가 보기엔 이제 보상해줘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목공사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 철로 깔아야죠. 기차 놔야죠. 등등 잡아도 이 1km 구간에 1,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늘길은 사실은 아무런 인프라가 필요 없어요. 하늘길은 땅값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고도가 아마 일반 건물에서 일정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음권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착륙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스팟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이 탈 것, 비클까지 따져봤을 때는 아마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 지금 기체값이 뭐 지금 중국의 이항 같은 업체는 이미 2억대까지 가격을 낮춰놨기 때문에 이 2인용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업체들 많이 뛰어들고 있는 거죠. 미국은 2023년부터 상용화됩니다. 2023년부터 네, LA하고 이제 달라스, 그다음에 이제 호주의 멜버른 같은 데는 저희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 살아남아야 그쪽 뛰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지금 SA1이라는 기체를 만들겠다고 나온거나 아니면 지금 도요타도 지금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나사하고 다 손을 잡은 회사들이거든요. 예. 나사가 오랜 기간 동안 개발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양산을 하는 겁니다. 도요타하고 현대가. 예. 만약 이 기체를 우리가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사실은 한국도 활발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실증 도시로 그래서 이번에 드론 뭐 혁신 도시에서 제가 4군데 예. 뭐 제주도하고 그다음 대전 그다음에 뭐 고양이죠. 경기도 고양하고 또 하나가 대전광역시 4개가 실증 도시로 지정이 됐죠 이번에.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서는 아마 활발하게 하늘길을 여는 아마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랄지 이제까지 쌓아놓은 돈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탄탄한 기업 자동차 업체 중에 속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상대적으로 현금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지난 5년만 사실 아니었으면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축적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서프라이 체인 문제가 있다고 아까 초기에 말씀을 예.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밑에 이 자회사들이나 아니면 이 서프라이 체인들을 직접 가지고 있는 걸 보통 우리가 수직 계열화라는 표현을 쓰죠, 저희가. 예. 그게 이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직적 통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 개념이 아웃소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M하고 포드가 당시에 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 힘들어졌을 때 당시 자회사였던 델파이나 비스티온을 털어냈죠, 그냥. 아, 델파이 좋은 회사였는데. 좋은 회사였죠. 그걸 예. 털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웃소싱으로 가게 된 거고요. 예. 2000년 초반에 nis산 역시도 르노가 합병이 될 때 nis산 계열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금 마치 도요타처럼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돼 있었습니다. 예. 카를스 고은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면 다 잘라냈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웃소싱으로 가라. 예. 그래서 지금 딱 진영은 현대그룹과 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만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예. 이게 결국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웃소싱이면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부터 납품 끊어. 언제든 그럴 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납품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수직적 통합이 돼 있으면 야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뜨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무리 뭐 부품 회사들이 현대자동차 야박하다 그래도 다음번 프로젝트에는 들어갈 보통 개런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되게 박하다 하지만 그래도 형님 다음번에 저 껴주는 거죠? 이제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웃소싱일 경우에는 야 너 퀄리티 안 되고 그 니네 부품 잘못해서 사고 났더라? 다음에 너 없어 곡물도 없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만약 서프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통제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품어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웃소싱이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부품사들 사장님 만나봐도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연기관 가지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예.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근데 그렇겠죠. 지금 예. 이제 기자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게 예. 미래가 되면이라는 얘기는 미래가 되면이라는 얘기는 지금 내연기관의 핵심 부품인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두 개가 11,000개 부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두 개의 부속입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 그래요. 아까 3만 개 중에서 예. 그리고 이 자동차 업체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부품입니다. 예. 그럼 이 두 개가 없어지고 모터하고 배터리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예. 주도권은 뭐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겠지만 LG 화학이니 뭐 삼성이니 이제 그러네요. 이런 뭐 예. SK 이제 이노베이션이니 이런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사실 전기차의 핵심 부품 거의 코스트의 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회사를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뭐 배터리 패키징, 그다음 배터리 매니버드 시스템 BMS라고 부릅니다. 예. BMS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할게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 헤게모니를 저 배터리 업체 주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부품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면 굉장히 고민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제철이라든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 캡티브가 밑에서부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 2차 밴더, 3차 밴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70% 정도 그 계열사의 70%가 지금 워킹 캐피탈, 운전 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이카라든지 카마 같은 자동차의 어떤 모임에서 예. 정부의 워킹 캐피탈로 한 28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처음 말씀하신 불이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기업들이 나중에 완전히 미래로 탈바꿈이 됐을 때 과연 필요한 업체냐에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츰 사실은 사양 산업으로 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사라질 기업이라 그러면 정부도 무턱대고 계속 돈을 지원해 주는 게 고용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아 우리 세금 어디 갔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그렇죠. 있을 그래서 수밖에 저희가 없죠. 예. 뭐 이 고용을 지키는데 뭐 최선을 다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나 예.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면 미래 기술로 봤을 때는 사실 사양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두세 개 정도 부품 업체가 난립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는 1, 2위 기업이 합병할 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엑시트할 수 있도록 제가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도 하면 이렇게 예. 얘기하면 뭐 탁상공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부는 그린 뉴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SOC도 스마트 시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방향이랑 자동차 산업이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DNAUS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하는 게 예. D가 데이터입니다. 예. 자동차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도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아마 슬램이라고 사이멀테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이라 해서 예. 차가 달리면서 맵을 그려나가는 행위를 동시에 같이 한다는 표현을 드렸죠. 예. 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예. 예를 들면 가로등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면 그 가로등의 위치 자체도 나의 위치, 포지셔닝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네. 예. 모든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D, 그다음 N이 네트워크입니다. 예. 네트워크는 5G.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5G가 돼야 사실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전부 다 OTA, 오버 디 에어를 가지고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 이게 그 얘기죠.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 차가 똑똑해져 있어요. 그게 OTA거든요. 그만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길 가본 길이야. 이 길에서는 그렇죠. 뭐 어떤 위험이 있었어. 수많은 뭐 이런 테슬라의 것들. 어떤 그 유저들이 보낸 데이터들이 전부 다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구나. 또. 그렇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구글 웨이모보다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예. 데이터가 왜냐하면 워낙 많은 모델 S, X, 3가 깔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빅데이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똑똑한 그렇죠. 운전자가 근데 되겠네요. 심지어는 하드웨어가 예.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FSD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 슬롯을 예. 삼성전자가 만들죠.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해서 그렇군요. 테슬라의 칩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구형 자동차에 다 슬롯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산 모델 S도 아주 똑똑해지는 거죠. 이 미래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구상이나 상상을 해보면서 또 지금 당장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DNA까지 A가 예. 결국 AI. 예. 당연히 뭐 운전을 대신해야 되니까 인지 판단 제어 다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DNA고요. 그다음 US가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예. 언택트가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택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이동이라는 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물건, 하나는 사람. 예. 근데 이번에 사람의 이동은 완전 폭망했습니다. 그랬죠. 우버. 예. 그다음에 그 역사 전통의 헐츠. 에어비앤비도 뭐 아주 안 좋고. 그렇죠. 예. 이제 이동과 관련되면 헐츠가 사실은 우리 저 렌트카 회사에서는 예. 아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인데 예. 파산 지금 선언을 할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동은 확실히 제가 죽었고요. 대신에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11번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 그러네요. 이커머스로 주문을 넣었을 때 물건이 내 앞에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동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택트에 필요한 게 사실 스마트 딜리버리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6개의 다리가 바퀴가 달려 있고요. 보도블록 통해서 쫙 가서 한 2km 정도의 반경에 있는 예. 피자헛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까지도 배달을 해주는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들어간 스카웃이라는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럼요.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런 쪽이 지금 이번에 오다가 3배가 늘었대요. 3배가. 예, 그래서 이쪽은 한국도 아마 이제 계속 이제 뭐 배달의 민족도 딜리라는 로봇을 잠실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에서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쪽도 그래서 한국에서 보도블록을 좀 오픈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실증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 뉴딜이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군요. 예. 제가 DNA까지 했고 U까지 했죠. US. S가 남아 있죠. 예. S가 SOC입니다. SOC. 근데 SOC가 아마 이전 정권하고 좀 다르게 가려고 스마트를 앞에 붙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SOC.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아마 스마트 팜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예. 이런 식으로 약간 하드웨어나 아니면 건설 같은 약간 뭐 기존 산업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와 건설이 같이 가는 건설업도 조금 스마트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이런 것도 스마트 가로등이 들어가거나 스마트 신호등이 들어가거나 예. 충전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비를 할 때부터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스마트 시티에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대면 충전,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마치 핸드폰도 비접촉으로 이 슬롯에 꽂지 않고 그렇죠, 충전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설치를 좀 할 겁니다. 세종시에는. 아, 그래요? 그래서 비대면 충전은 어떻게 이게 하는 이제 건가요? 아주 높은 드럼에서는 이제 결국은 차가 예. 일정 구간에 딱 서 있기만 하면 충전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옛날부터 밑에서 많이- 어떻게? 네, 맞습니다. 약간 예. 일정 구간을 있어서 이제 전력이 계속 잡아도 이쪽에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아, 스마트폰이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요타도 옛날부터 이제 뭐 동경모터쇼에 많이 출품을 했었고요. 한국도 서울모터쇼에 많이 좀 내놨었죠. 그래서 예. 이 기술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좀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처음에 정부가 좀 주도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9414님, 고태봉 센터장님 들을 때마다 산업의 전방 동향 및 용어 정의에 간결한 정보가 넘쳐나서 큰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2357님은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동화책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래차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은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형란님은 고태봉 센터장님 말씀 귀에 잘 들어오고 재밌습니다. 계속 칭찬만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쇼 플러스도 기대해 주십시오. 고태봉 센터장과 함께 뜨는 미래산업, 지는 하향산업, 사양산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에 먼저 업로드하고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일라디오 통해서 방송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좀 정리를 2, 3분 남았으니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 위기인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좀 재원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종사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세요. 지금. 예.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유발 계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업들 만나보고 이러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몸이.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한국 자동 경제를 많이 이끌어 오셨고 그렇죠. 또 중차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돈도 못 씁니다 지금. 왜냐하면 R&D는 전 세계가 잡아도 각축을 좀 벌이고 있고요. 특히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다음에 뭐 이런 아마존이나 아니면 알리바바 같은 쪽도 자동차를 통째로 샀죠. 예. 뭐 샤오펑이라는 회사는 지금 알리바바 51%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 자동차는 플레이어들이 지금의 어떤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들이 아니라 완전히 외계에서 온 새로운 생명체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은 한국의 삼성이나 LG나 예. 아니면 SK 한국에도 든든한 저와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좀 같이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업을 해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아마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국격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번에는 정말 저희 한국 기업들끼리 좀 한번 손을 잡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전자가 손을 잡아서 뭔가 큰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커지는 기업, 그다음에 또 미래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좀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덩치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궁금해서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최고 위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요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예. 만약에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기계 산업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사실은 이제 얼마나 제가 봐도 높은 출력을 작은 에너지만 가지고 돌릴 수 있느냐도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터의 효율성, 그다음에 배터리의 밀도. 예. 근데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독일 자동차들도 폭스바겐의 MEB라는 플랫폼이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배터리 때문에 LG에 노크를 하거나 계속 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우리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가 기계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AI라든지 예. 이 반도체도 사실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렇죠. 쪽이. 예. 삼성이 때마침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그랬죠. 때문에 예. 제가 아까 협업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통신이 반드시 필요한 자율주행차에
AP를 퀄컴 걸 쓸 거냐 삼성 걸 쓸 거냐. 그렇죠. 중요하죠. 사실 굉장히 삼성 걸 쓰는 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 90% 이상이 퀄컴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검증이 많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예. 오랫동안의 어떤 기술 축적이 되는 현대가 써준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리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관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종속 관계도 있고 대등한 관계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